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JYP 엔터가 금요일날 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텐센트 뮤직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를 준비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내용 보시면은 공급 계약 공시부터 보시게 되면은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 3월 5일날 있었고 주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 중국 내 음원 독점 공급 계약이다. 그리고 상대방 IT 기업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냐 뭐 이런 내용들이 막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2019년도 예상 매출을 기준으로 봤을 때 텐센트 뮤직으로 이제 추정을 했고 관련 애널리스트 커멘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 증권에서 이제 텐센트 뮤직과 관련된 애널리스트 커멘트가 있었는데 내용은 어떻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고 코멘트는 이제 SM이 2019년도 1월 달에 텐센트와 음원 공급 계약을 체결했었을 때 그 해외 매출 음원이 158억 원으로 늘어나더라. 그렇다면은 이게 텐센트 계약 효과라고 가정을 했을 때 JYP 엔터도 못해도 50억에서 100억 정도 음원 수입이 나올 것이고 2020년도 갓세븐이 작년에 이제 한 180억 정도 매출을 했다고 하면 2021년도에 지금 갓세븐 계약 해제에 따른 이 공백을 이번 공급 계약으로 메꿀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해석이 된 겁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올해 이제 JYP 엔터가 이제 빠진 거 메꾸는 정도니까 이 공급 계약 공시가 크게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좀 이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최근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게 되면 일단 텐센트 내용이 이제 발표되기 전에 이제 2월 17일 날 삼성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이제 좀 봐라라는 식으로 이제 좀 내용이 써져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결국 이제 앞으로 이 JYP 엔터가 어떤 이 그룹 라인들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할 거냐라고 하는 이 일정들을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작년 10월에 니주를 만들었고 일본 현지화 보이그룹은 내년 말이죠. 그러니까 올해 지금 이벤트는 아닙니다. 22년도 이벤트는 아니고 일단 지금부터 보게 되면은 1분기에 있지의 영화 앨범 이건 썩 기대를 안 하고 있고 트와이스 일본 온라인 콘서트를 제외하고는 1분기 때는 특별한 활동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2분기부터 봐야 되는데 2분기가 이제 핵심 활동이 이어질 거다라고 전망하는 게 첫 번째가 니주의 두 번째 싱글 앨범이 4월 7일 날 이제 발매가 될 것이다.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이제 니주라고 하는 애들이 1분 첫 번째 싱글 앨범이 이제 많이 팔린다 이래가지고 시장에서 좀 영향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두 번째 이 싱글 앨범이 또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5월달 이게 좀 재밌는데 5월달에 신규 보이그룹 프로젝트 SBS 라우드가 방영이 된다. 이게 약간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JYP, 싸이, SBS 이 세 군데서 합작을 해가지고 보이그룹 하나 만든다라는 건데 보이그룹을 이렇게 만들면은 시장에서 좀 거기서 이제 우리가 투표를 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스타가 되면 그 사람들이 꼭 JYP의 어떤 멤버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JYP로서는 손쉽게 보이그룹 하나를 확보하는 거 아니냐, 인지도 있는 보이그룹을 확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라인업을 하나 더 손쉽게 추가할 수 있는 이벤트가 5월달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있지랑 제가 스트레이트라고 했네요. 스트레이 키즈를 비롯해 2PM의 완전체 컴백. 이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4월, 5월에 있을 요 이벤트가 중요한 것 같다. 근데 여기 이제 애널리스트의 코멘트를 보면은 갓세븐의 해체로 관련해서 실적은 제외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 실적과 2022년도 실적에는 이 갓세븐의 해체로 관련된 실적은 뺐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발생된 공시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 이제 유안타 애널리스트 분은 50억에서 한 100억 정도 음원 수입이 더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마도 이제 2021년도 예상 실적, 2022년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이 낮은 편인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밸류에이션이 컨센서스가 시장에서 올라가려면 첫 번째는 이 콘서트가 과연 언제 회복이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콘서트는 결국 이제 백신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2020년보다는 2021년도에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돌아설 수가 있는데 이 콘서트가 과연 올해 4분기 때는 완연하게 회복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2022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2021년도에 어떤 JYP 엔터가 그 가수 라인업들을 확보하고 인지도를 쌓아가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도 결국에는 코로나 피해주의고, 코로나 피해가 돌아서는 거는 이 오프라인 콘서트가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소속 아티스트의 4분기 판매, 이건 뭐 지나간 얘기니까 니주의 4월 7일 이 발매, 그리고 여기 라우드라고 하는 거가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이게 뭔가 해서 제가 그 인터넷에 이제 라우드라고 이제 검색을 해봤죠. 여기 라우드라고 되어 있는데, 뭐 방송 최초로 JYP랑 싸이가 보이그룹 프로젝트를 한다.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뭐 잘 만들어가지고 뭐 해보겠다. 5월달에 첫 방송을 한다고 하는데, SBS의 초대형 프로젝트다. 그 3사의 시너지가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돼서 SBS를 통해서 그룹 하나, 보이그룹 하나를 JYP 엔터가 손쉽게 보유하게 되는 어떤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주가상으로 뭐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갓세븐 해체 이슈도 있고 해서 주가가 거의 눌려져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번에 그 단기 판매 공급 계약 공시, 그 텐센트 뮤직한테 공급 계약 공시 나온 날도 그렇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공급 계약 공시는 회사 주가의 어떤 중기적으로 한 4월, 5월까지 있을 어떤 이벤트까지 추가 하락을 제한하는 어떤 영향을 줄 거고, 그렇다면은 4월달, 5월달에 있을 그 이벤트들, 니주의 앨범 판매, 그리고 앨범 발매, 그리고 SBS 라우드 방영,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JYP 엔터의 주가에 자꾸 영향을 주는 효과가 될 가능성이 높고, 하방은 이번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로 어느 정도 막아주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여기 이제 코멘트 상으로 어쨌든 간에 음원 수입이 늘어날 거다라는 내용이고, 여기에 이제 만약에 콜옵션 형태로 주가가 뻥 튈 수 있는 거는 이게 지금 결국에는 중국 기업인데, 중국 기업한테 이제 이렇게 음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는 정말 몇 달 안에 한한령이 해제될 수도 있겠죠. 우선 뭐 한한령의 해제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JYP 엔터가 이 공급 계약만으로도 일단 주가상으로는 하방은 좀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4월달과 5월달, 그리고 앨범 발매랑, 그리고 5월달 사이에 싸이와 SBS와 같이 하는 신규 보이그룹 프로젝트, 이게 겹쳐가지고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하방에서 좋아질 만한 어떤 이벤트들이 생기면서 주가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으면서 어쨌든 컨센서스 기준으로 지금 현재 이번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가 녹아있지 않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상향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리고 운 좋으면 한한령 해제까지 옵션 요인으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뭐 추가적으로 하락이 제한적이고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다면은 JYP 엔터를 지금부터 슬슬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어차피 뭐 오프라인 콘서트는 연말로 가면 갈수록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JYP 엔터를 이제부터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번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도 꽤나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